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1년 전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편놈이 저희 사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그 일로 남편과 합세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남편놈과 시모는 저에게 이혼이란 단어를 들먹이며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했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며 남편놈과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놈과 시모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며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해요. 제가 처음부터 시댁 식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며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까지 전부 저에게 잘해주었으니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처음에는 아주 믿음직하니 저밖에 챙길 줄 모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민주라고 해요.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말로 결혼을 하긴 하나 보네. 이렇게 예쁜 색식감을 데리고 오고 예의도 바르고 참한 게 나는 아주 쏙 마음에 들어. 안 그래, 여보? 그러게 말이야. 아하하. 우리 아들이 장가만 아주 잘 가는 것 같네. 아가, 앞으로 우리 한가족이 되어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아버님.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오빠 매일 게임만 하고 아직 어린애 같아서 딱 봐도 언니가 아까운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아가씨. 저도 잘 부탁해요. 야, 혜정이 너 민주가 처음으로 우리 집 인사하러 왔는데 내 이미지 이렇게 깎아먹을 거야? 민주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그동안 이미지 관리를 얼마나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들통날 이미지 관리를 왜 하고 있냐? 이 바보야? 이게 새언니들 사람 앞에서도 지 오빠한테 바보 소리 나고. 아무튼 혜정이 너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도 우리 민주 시집살이 시키시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다들 잘해달라고. 민주 나랑 평생 살아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혜정이 너도 알겠지? 남편의 말에 그날 시댁 식구며 저며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시댁에 시집을 가는 것 같아 마음도 정말 편했고요. 그런데 결혼 전 남편과 저에게 해결해야 할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신혼집이요. 남편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에 고민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꼭 남자가 집을 해오라는 법도 없고 저는 그동안 사회생활하며 모은 돈도 있고 해서 같이 합쳐서 신혼집을 얻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자기가 구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혼자 준비하기 부담되는 거면 나도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으니까 우리 돈 합쳐서 작은 아파트나 빌라라도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면 어떨까?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신혼살림에 거창하게 아파트 사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냥 지금 우리 사정에 맞게 결혼도 신혼집도 준비하면 되는 거고 뭐든 우리 힘으로 차곡차곡 이루는 것도 난 의미 있다고 봐. 자기야, 도대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빌라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자니. 자기 지금 내가 누군지 잊은 거야? 나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능력이 충분히 되는 남자라고. 자기랑 결혼하는 남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 아니, 나는 자기가 지금 우리 신혼집 구하는 것 때문에 부담돼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 솔직히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결혼하는데 혼자서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고민했던 건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좋을지 그거 고민하느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우리가 살 신혼집은 내가 꼭 준비할 테니까. 자기는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신혼살림이나 잘 준비하면서 고르고 있으면 된다고. 남자 중에 남자인 내가 우리 신혼집 같은 거로 고민하면 안 되지. 저는 그때 남편이 집을 구하는 거랑 남자 중에 남자인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큰 소리를 뻥뻥 치기에 남편이 정말로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할 능력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제법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시댁에서도 저희 결혼하는데 도와준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남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위치 좋은 곳에 24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사며 저희 신혼집을 마련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남편이 돈이 없는 줄 알고 저희 신혼집을 얻는 것에 괜한 고민을 했는가 싶었죠. 그런데 제가 안심한 것도 잠시.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터지면서 더는 저희 신혼집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돌변해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 출근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을 때인데 계속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틈을 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노발대발했던 겁니다. 너는 네 시애미가 전화했는데 당장 받지 않고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직장 다니고 나는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는 거냐? 예?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다뇨. 저는 단지 회사 업무 때문에 어머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것 뿐인데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되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 드린 거고요. 네 변명 따위는 필요 없고 너 이번 주 토요일에 네 신우 생일인 거는 알고 있지? 그래서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남편한테 아가씨 생일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제가 준비할 거라뇨? 아, 혹시 아가씨 생일 선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남편이랑 상의해서 준비했으니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누가 우리 혜정이 생일 선물 이야기하는 거냐? 네 신우가 생일이면 당연히 우리 집 며느리로서 네가 와서 네 신우 생일상을 차려야 할 거 아니냐? 나 배고프면 짜증나는 성격이니까 새벽에 와서 준비하도록 해라.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 생일상도 아니고 아가씨 생일상을 저보고 새벽에 와서 차리라고요? 요즘 시부모님 생일도 밖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왜 아가씨 생일상을 차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너 지금 못하겠다는 거냐? 며느리 주제에 귀한 내 새끼 생일상 지금 못 차리겠다는 거냐고? 네, 못하겠는데요?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죄인인가요? 저 아가씨 생일상 차리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저 죄인 아니고 어머니한테 아가씨가 소중하듯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소중하고 귀한 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생일상 차려주고 싶으면 어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정 제가 아가씨 생일상 차려주길 바라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허락 한번 받아보시든지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새끼라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허락할 일 없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만 일이 바빠서 끊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되바라진 게 다 있어? 야!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결혼 전 시댁 식구가 저에게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은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요. 남편과 제가 결혼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는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더는 시어머니나 신우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 저에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거죠. 저희 신혼집을 구할 때 자기만 믿으라며 큰소리치던 남편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개월이 넘어가도 남편이 월급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저희는 결혼 전부터 월급을 받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결혼하고 3개월이 넘어가는데 왜 통 월급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혹시 당신 나 모르게 회사 잘린 거야?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출근하는 척 내 앞에서 연기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냐고? 어? 회사 잘리다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당신 월급 받아서 뭐 하기에 한 번도 안 내놓는 건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한테는 나만 믿으라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혹시 당신이 나한테 실망할까 봐 말하지 못한 건데, 사실 여기 우리 신혼집 구할 때 내가 은행이랑 해서 풀대출 받아서 산 거거든. 그랬더니 이자 내고 나니 당신한테 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 있지. 정말 매달 이자 내기도 빠듯해서 이러다가 이자도 제대로 전부 못 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여보, 나 만약 이러다가 이자 전부 못 내고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하지? 나 진짜로 신용불량자 될까 봐 너무 겁나. 당신한테는 나만 믿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 뭐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왜 무리해서 이런 집을 구한 건데? 그래서 내가 우리 사정에 맞게 전세도 좋으니까 구해서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래놓고 아파트 살 돈 있는 것처럼 왜 당신만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야? 어차피 집이야 어떻든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그리고 우리 신혼집 구하는 거 시댁에서 그때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데? 당신이 그때 신혼집도 잘 구했고 시댁에서도 도와줬다고 나한테 자랑하지 않았어? 그게... 우리 집에서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그게 부동산 수수료만 도와준 거였어. 나머지는 전부 대출받은 거였고. 그 인간아! 그래놓고 당신만 믿으라는 그런 공수표는 왜 날린 거야? 어쩐지 남자 중에 남자라고 허세 부리며 떠들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 남편의 행동에 저는 시댁 식구에 이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무리한 대출에 앞으로 저희 생활도 빠듯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이 결혼 전 그 믿음직하고 어른스러웠던 그 남자가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니 그런 일로 갈라서거나 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 연애하며 보여줬던 남편의 모습은 전부 좋은 모습들이라 그래도 남편에게 좋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 월급과 남편 월급을 합쳐 은행 대출금을 갚으며 대출금을 전부 다 갚을 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자녀 계획이야 남편의 대출 문제로 한동안은 미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남편이 그동안 막아준 것도 있었지만 남편의 풀대출 일로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터진 걸 알고 시댁에서도 제 눈치를 보게 된 것도 있어서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평소처럼 저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나 싶었어요. 민주야, 엄마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나한테 별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나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어. 민주야, 엄마가 사실 다 알고 전화한 거야. 다 알고 있다니 뭐가? 너희 집 말이야. 최서방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거라 지금 너희 많이 힘들다며?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민여이가 이야기한 거야? 그 기집애는 내가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니까. 민영이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 지연이 걱정돼서 이야기한 거니까. 저기, 그래서 말인데, 민주야, 네 아빠랑 의논해 봤는데 너희 집 대출금 엄마랑 아빠가 갚아주려고. 엄마랑 아빠가 우리 신혼집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그렇게는 절대 안 돼.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민주야, 엄마랑 아빠가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지 알아? 이럴 때 자식들 도와주려고 번 거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 떠나면 너랑 민여이가 받을 거였으니까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 고생하는 게 엄마랑 아빠 마음 더 불편하게 하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 엄마 미안해. 나 이런 거로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해할 거 없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앞으로 네가 최서방이랑 잘 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딸? 엄마. 사실 남편이 대출받은 일로 힘들어서 여동생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에 여동생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제가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거고요. 그때는 정말 부모님께 죄인이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건 맞지만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고생하며 번 돈이라는 걸 옆에서 보고 자라서 아는 저로서는 그저 마음이 아프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 대출금을 갚아주기로 했다는 말에 남편 놈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좋아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눈치 없는 남편의 모습에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 저는 기어이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여보, 진짜야? 정말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 신혼집 대출금 갚아주기로 한 거냐고? 너무너무 잘 됐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 정도로 부자였는지 전혀 몰랐네. 우와, 우리 완전히 봉잡았다. 고생도 안 하고 공짜로 집도 생기고. 자기도 정말 좋지? 너 지금 봉잡았다고 했냐? 나는 네가 이렇게 생각도 없고 철없는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똥 밟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대출금 갚아주기로 했다니까 봉을 잡았다고?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젊어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 대출금 갚아준다고 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부모님 아니라고 봉잡았다는 소리가 그 주둥이로 나오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혀 미안하지도 않나 보네?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결혼을 했다. 내가 미쳤다! 미쳤어!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 남편놈의 등짝을 먼지 나도록 패버렸습니다. 여보, 아파!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프라고 때리지 안 아프라고 너 때리는 것 같냐? 내가 이런 속없는 인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네. 완전히 속았다고. 아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런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진짜 아프다고. 남편 놈은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하며 빌다가 안 되겠는지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물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집에 돌아와 저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긴 했지만요. 그리고 한동안 집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지내야 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신혼집 대출금을 갚아주며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불행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남편놈과 결혼하고 3년 정도 흘렀을까. 그제야 남편놈이 숨겨놨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놈이 어떤 인간인지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제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뿐인 동생이고 또 여동생이 저 결혼할 때 챙겨준 것도 있으니 결혼할 때 부조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남편놈이 난리를 치며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다 지금 눈 튀어나오려고 하네. 처제 결혼하는데 보태려고 지금 300이나 되는 큰 거금을 주겠다는 거야? 여보, 내 동생 우리 결혼할 때 250 해줬던 거 벌써 잊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로서 나도 당연히 그 이상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다. 솔직히 처제 젊고 그런 어린 사람이 사치부려서 하는 결혼 나는 아니라고 봐. 처제 결혼하는데 부조금으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아무리 처제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줬다고 하지만 나는 왜 그렇게 큰 거금을 해줘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여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정말로 처제한테 딱 10만 원만 도와주는 거로 하면 안 될까? 10만 원? 내가 지금 내기가 잘못된 거 아니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결혼하는데 아무리 아껴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 무슨 사치를 부려서 결혼을 하는데 내 동생이랑 제부 모두 부모님들 도움 안 받고 자기들 돈으로만 결혼하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정말로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여기 신혼집 우리 친정 부모님이 대출금 갚아줘서 우리 신혼집 해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너는 그런 내 동생 1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아깝다는 소리냐고. 나는 내 동생 300 해줄 거니까 당신이 정 주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대출금 갚아준 돈 전부 토해내고 싫다고 해. 그 전까지 어디 한마디만 더 하기만 해봐. 내가 정말로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겠어.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본 것뿐이라고. 그리고 더욱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시댁 식구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동생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에도 축하는커녕 제가 부조금을 내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동생에게 부조금을 300만 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돈 아가씨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런데 설마 우리한테 네 동생 결혼하는 부조금까지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너희가 사돈 아가씨 부조금으로 자그마치 거금 300이나 해주기로 했다며? 아이고,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냐? 그거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베껴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랑 일말의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엄청난 짓 아니고 저 결혼할 때는 제 동생이 250만 원 해줬고요. 언니로서 50만 원 더 보태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왜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어머니한테 상의해야 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제가 언제 남편을 베껴 먹었다고 그러세요? 저도 돈 벌고 있고 더 솔직히 그 돈 제 돈에서 주는 거거든요. 제 여동생의 어머니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너희 결혼했으면 부부가 번 돈은 공동재산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어디 내 말이 틀리니? 좋아요. 그러면 저 동생 부조금 안 낼게요. 대신에 공평해야 하니까 저도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게 되면 부조금 한 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동생한테 받았던 250만 원도 돌려줄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이게 아주 말로는 못하는 소리가 없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은 맞이고 오빠가 돼서 동생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그러면 어머니는요? 지금 어머니 말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집안 맞이고 제 여동생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한테 주는 부조금은 아깝다면서 아가씨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 동생 부조금 못 내게 하시면 저도 아가씨 결혼할 때 부조금 한 푼 안 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다. 그렇게 주고 싶으면 줘라. 얘는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부부가 제 여동생에게 주는 부조금에 대해 더는 어떤 트집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이없던 것은 그 이후에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저희 여동생에게 저희 부부가 낸 부조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동생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제 여동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가 친척들을 대동하고 왔던 겁니다. 저희 동생 결혼식에 와서도 부조금 한 푼 내지 않았고요. 그래놓고는 저희 동생 결혼식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식권을 받아 시댁 일가 친척을 전부 데리고 바로 뷔페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먹더라고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안한 마음에 여동생이며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300이나 낸 결혼식이니까 다들 뽕 뽑아야 하니까 많이들 먹어요. 여기서 점심이랑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더욱이 남편놈은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음식을 담아서는 시모 옆으로가 앉아서는 먹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심각하게 남편놈과의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인간과 시댁 식구를 믿고 평생 같이 가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놈은 결혼 후 시간이 지나자 정작 저희 신혼집을 사줄 때 도와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면서 시댁 식구 챙기기에만 바빴으니까요. 저 몰래 자기 카드를 긁어서 시부모님 해외여행이며 신우 옷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어이 제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정말 기함을 토할 뻔한 일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줬던 저희 신혼집 집값이 주변 집값이 오르면서 갑자기 같이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 돈을 벌었다면서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때마침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남편놈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을요. 저희가 사는 신혼집 집값이 오르자 저에게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왔던 거예요. 저희 신혼집을 팔아서 신우의 신혼집을 사주자는 것이었죠. 그것도 남편놈과 저녁을 차려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왔던 겁니다. 여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 올라서 당신도 요즘 기분 좋지? 갑자기 그렇게 집값이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안 먹어도 배부를 지경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집 팔아서 우리는 좀 싼 지역으로 아파트 사서 이사가고 남은 돈으로 우리 혜정이 결혼 선물로 내가 아파트 하나 해주려고. 드디어 나도 오빠 노릇 한번 하겠다. 어때? 당신이 생각해도 정말 좋은 생각 아니야? 새언니로서 혜정이한테 면도 서고 말이야.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 결혼하는데 우리 집을 팔아서 신혼집을 해주겠다니?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러겠다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긴? 이 집 주인인 내 마음대로지.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인 거 당신 벌써 잊은 거야? 이미 부모님이랑 혜정이한테도 이야기 다 해놨다고. 나도 내 집 팔아서 오빠 노릇 좀 해보자.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니? 이게 어떻게 네 집이니? 엄연히 따지면 우리 부모님이 이 집 대출금 대부분 갚아주셨고 그러면 당신 집 아니고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너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네 집이라면서 마음대로 집을 팔아서 아가씨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벌써 잊었어? 내 동생 결혼할 때는 부조금 10만 원도 아까워했던 사람이 누군데 지금 아가씨 집을 사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희 엄마는 내 동생 결혼식에 와서 우리가 낸 부조금 300이 아깝다고 친인척까지 데리고 와서 진상짓 하더니 염치 없이 지금 우리 신혼집을 팔아서 네 동생 신혼집을 해준다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
너희 식구들은 양심이 있긴 하냐? 내가 산 내 집 집값 올라서 내가 팔아서 사주겠다는데 왜 양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신혼집 대출금 갚아달라고 했어? 당신 부모님이 자기들이 원해서 갚아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대출금 나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 집이지. 어떻게 그게 당신 집인데? 나는 이 집 팔아서 내 동생 신혼집 해줄 생각이니까 당신 방해하기만 해봐. 내가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당신이랑 정말 끝장이야. 이혼할 거라고. 뭐라고? 이혼? 지금 너 이혼이라고 했냐? 이혼 이야기 꺼낼 사람이 누군데 지금 어디다 대고 이혼이란 개소리야? 당신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명의로 된 이 집 엄청나게 올랐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찌질했던 남자 아니거든? 나도 이제 부자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이혼 안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말로 남편놈과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시댁 식구도 시댁 식구지만 정신 못 차리고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남편놈을 더는 봐주기가 힘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집을 고마움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남편놈을 보며 괘씸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저희 동생에게는 부조금 10만 원도 아까워하던 인간이 양심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 사준 집이나 다름없는 신혼집을 팔아서 지 동생 집을 사주겠다고 하니 더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소파에 있던 쿠션 하나를 들어 남편놈을 정신없이 때렸습니다. 이혼? 이게 우리 부모님 돈으로 집 산 주제 어디서 이혼이라는 소리가 나와? 누가 이혼하자면 겁낼 줄 알고? 그래, 하자 그 이혼. 너 나중에 나 붙잡고 잘못했다고 매달리지는 마. 그만 때려. 어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나 이제 아파트값도 오르고 부자겠다. 당신이랑 이혼해도 하나도 겁 안 나. 새 장가 들면 그만이라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그날 제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별거를 하겠다면서 시댁에 짐을 싸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겁을 먹고 남편놈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놈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그러던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남편과 깔끔하게 정리하지 싶었죠. 그런데 남편놈은 저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왔던 겁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지? 내가 짐 싸서 집까지 나갔으면 잘못했다고 빌면서 나한테 전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정말로 나 집 팔아서 우리 동생 신혼집 해주는 거 방해하기만 해봐. 그때는 정말 우리 이혼이니까. 내 마지막 경고니까 각오하라고. 그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전화로 저한테 노발대발하며 따지기 시작했죠. 이 악독한 것!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나는 너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 아파트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막말로다가 너희 신혼집 우리 아들이 산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아들이 자기 집 팔아서 동생 사주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고!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집 남편 집 아니거든요?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됐지 우리 부모님이 대출금 갚아준 제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절 한가족이라 생각해서 저희 부부가 제 여동생 결혼식 부조금 해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일가 친척들 데려다가 밥을 먹이셨어요? 어느 가족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 시아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네? 그리고 너희 신혼집 법적으로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네 집이야? 너 자꾸 그딴 식으로 해봐라. 우리 아들이랑 너 진짜로 확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저는 이미 남편놈과 이혼할 결심으로 변호사까지 만나고 있던 상황이라 시어머니 말에 어떤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알아보니 아무리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집이 대출금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갚아준 거라 남편놈에게는 별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재산 분할할 때 남편 놈이 낸 금액의 비율만큼만 가지고 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남편 놈과 시모는 단지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저에게 아파트를 팔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던 거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남편 놈이 갑자기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이른 아침부터 집으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곤 제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다짜고짜 두 사람이 같이 쳐들어와선 저를 깨우며 황당한 소리를 했던 거죠. 치 남편은 집 나가 있는데 너는 아주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아주 살판이 났구나. 여보, 지금 엄마 왔는데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어?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꼭두 새벽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자는 사람 깨워놓고 지금 두 사람 다 뭐 하는 거냐고요? 적어도 올 거면 연락은 하고 와야지 다짜고짜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자는 사람 깨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연락하고 와야 하는데? 언제 오든 내 마음이지?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내 집인데 우리 엄마가 언제 오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싸웠다고 우리 아들이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찾아온 거다. 민주, 네가 짐 싸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라. 어차피 이 집 부동산에 내놔서 사람들 집 보러 올 거고 너는 집 팔릴 때까지 잠자코 나가 있으면 돼. 그래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수 있을 거다. 아들, 뭐해? 이거 당장 집 사서 쫓아내버려. 알겠어, 엄마.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지금 누구 마음대로 절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뭐래도 제 집이라고요. 넌 뭐 잘못 먹었냐? 아무리 네 부모님이 우리 아들 집 살 때 보태줬다고 해도 여기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엄연한 우리 아들 집이다. 그러니까 이 집이 민주 네 집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집 사서 나가. 당신 그러게 좋게 이야기할 때 내 말 듣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쫓겨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어머니랑 당신 같은데? 내가 마침 당신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 있었는데 아주 잘 됐네. 자, 이거나 받아. 그렇게 말하며 전 조만간 남편 놈을 만나면 주려고 준비했던 서류 한 장을 안방 제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 남편 놈에게 건넸죠. 그러자 제가 건넨 서류를 보더니 남편 놈이 기겁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이혼 서류잖아? 맞아. 당신이 이 집 팔아서 아가씨 신혼집 안 해줄 거면 나랑 이혼하자며.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는 이 집 팔아서 아가씨 신혼집 해줄 마음 티끌 만큼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아가씨 신혼집 챙겨주고 싶으면 그때 챙겨줘. 그런데 당신 나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아가씨 신혼집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면서 이 아파트도 팔아야 할 텐데 내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아무리 이 집이 당신 명의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이 집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아줘서 내가 그 기여분만큼 이 집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면 너는 네가 이 집 대출금 갚을 때 투자한 비율만큼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너는 나랑 이혼하면 집도 절도 없는 개털 되는 거라고. 어디 우리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 해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내가 지금 말한 거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지 않아도 요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너랑 네 엄마만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우리 부모님이 대출금 갚아준 거라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내 말 무시했던 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자 남편 놈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평소에 저에게 자랑하더니 그 지인에게 제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곤 변호사와의 통화에 몹시 당황한 것 같았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되도록 부인 잘 설득해서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알겠습니다. 남편 놈은 전화를 끊자마자 다급히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어쩌면 좋아? 집사람 말이 전부 맞나 봐. 법적으로 다퉈봐야 하겠지만 나 집사람이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때 내가 집 대출금 갚을 때 낸 비율만큼밖에 못 가지고 간대.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혜정이 신혼집도 진작 물 건너간 거란 말이야. 뭐라고? 그리곤 남편 놈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재빨리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전부 잘못했다고. 변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말대로 이혼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대. 그동안 살면서 이룩한 재산이야 따져보는 거지만 집에 대한 건 대부분 당신이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 집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내가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이 아파트 팔면 내 동생 정말로 서울 근처에 근사한 신혼집 하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빠 된 마음에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도 내가 큰소리 치면서 우기면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내 말 들을 거라고 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주라.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래 민주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와서 이혼해봤자 뭐가 좋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니. 그냥 이혼하지 말고 너희들 쭉 같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니. 너 설마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혼녀 소리 들으며 살고 싶은 거 아니겠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혼녀 소리 듣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남편이랑 저랑 이미 끝난 사이인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한테 이혼 이야기 먼저 꺼낸 게 누군데 그러는 거냐고요. 요즘 이혼은 흉도 아니고 저런 지 식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이랑 저는 더 살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게다가 아줌마 아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기껏 신혼집 대출금 갚아주니까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저희 동생 결혼식에 10만 원만 내자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때 아줌마가 제가 동생한테 준 저희 부부가 낸 부조금 아깝다고 일가 친척 전부 데리고 와서 밥 먹으면서 진상짓 했던 거 벌써 잊었나 봐요? 당신들이 양심만 있게 굴었어도 내가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니놈도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고 어디 나랑 이혼하고 네 식구들만 챙기면서 천년만년 살아봐. 나는 내 인생 찾아갈 테니까. 어디 나랑 이혼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 같은 인간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아는데. 구제불능이라고 그런다 이 자식아. 오늘로써 너랑은 영원히 빠이빠이다. 그러자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이 되어 미친 사람처럼 발광했습니다. 안 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냥 집사람이랑 살았으면 공짜 집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괜히 동생 집 해주자고 욕심 부리다가 나 이혼남의 빈털털이 알거지 되게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아유, 내가 내 자식 인생 철단내게 생겼네. 아유, 이를 어쩌면 좋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그렇게 저는 남편 놈에게 사이다 한 방을 먹이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남편 놈이 법정 싸움까지 하며 어떻게든 저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보았지만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딱 자기가 저희 신혼집에 투자한 비율이랑 4년 동안 결혼을 하며 이룬 재산의 기여분만큼만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것은 이혼 사유가 남편과 시모에게 있어서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남편놈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저에게 아주 탈탈 털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으니 신우가 오빠가 신혼집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신랑 쪽에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결국 빈몸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라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한 욕심에 전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전부 된통 매운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던 탓인지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는 남자와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며 제가 좋아하는 일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전 남편 놈과 이혼한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미안해하니 부모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를 제가 더는 안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희 여동생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현재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 도움도 바라지 않고 둘이 열심히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잘 개척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